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닥터 둠이나 비관주의적 투자자가 아니라 낙관주의를 추구하는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 미국 자본시장에서 정확도가 매우 높은 선행지수, 신호, 그리고 이상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사실 꼭 인지하셔서 증시가 폭락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 꼭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2025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왜 미 국채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 다양한 변화 그리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은 앞으로 다가올 12개월간의 투자 방향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려할 주요한 사안들이죠. 자세한 내용 영상 맨 마지막에 요약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들은 다음 5가지입니다. 2025년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 중국의 GDP 4% 성장세 진입, 과세 전제, 즉 보편 과세와 보복 과세에 대한 부분, AI 반도체 수출 규제, 국내 기업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와 원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5가지 변화는 글로벌 경제, 무역, 수출과 소비, 국가 간의 지정학적 충돌과 대립, 그리고 국가기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요소들입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반도체 규제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본시장에서 미래를 선행하는 중요한 지표는 주가지수와 채권금리입니다. 가장 파급력이 높고 미래를 선행하는 능력과 상관성이 뛰어납니다. 주가지수는 경제 사이클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칩니다. 아직 실현하지 않은 주식 투자의 미실현 자본이익은 소비와 구매력, 그리고 심리, 낙관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권금리는 앞으로 다가올 물가 상승, 그리고 주가지수,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본은 더 높은 자본 환원율이 기대되는 곳으로 이동하고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문제의 근원지는 영국과 미국입니다. 제일 먼저 영국에서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8%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 가치도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영국의 국채 금리는 작년 9월 대비 0.8%나 상승했고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4.8% 수준까지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고작 4개월 만에 1.2% 가까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3.6%였던 국채 금리가 2025년 1월 4.8%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선진국 독일, 일본, 그리고 프랑스의 채권 금리마저도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게 왜 증시에 위협적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죠.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금리의 상하방을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있음에도 장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둘째, 채권 시장의 가격 하락은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은행 장부의 미실현 손실을 증폭시키는 요소이며, 셋째, 높은 채권 금리는 증시에 자금 이탈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감이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권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지금 증시에 너무 많은 자본이 유입되어 있고 과열 증세로 인해 사람들의 위험 선호 현상이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작년까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채권보다 주식의 수요가 더 높았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은 수요이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 수익률 비교해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채권 시장의 자금 이탈, 그리고 S&P 500 기업에 대한 낙관주의, 즉 위험 선호 현상 때문에 채권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대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채권 금리의 상승은 증시 붕괴의 전조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증시는 원래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그 후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채권 시장과 증시의 시소 원리 때문입니다. 자본 위험 프리미엄, equity risk premium이란
자본이 노출된 기초자산, 즉 투자 대상에 따른 리스크 대비 보상을 의미합니다. 무위험이란 기준금리 수준의 예금금리나 국채금리를 의미합니다. 아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채권과 주식 중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더 높은 자산은 당연히 주식입니다. 채권은 만기 시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으면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고 고정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대비 리스크가 더 낮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주식보다 확실성이 더 높고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변화, 위기, 자본시장의 변동성, 금리, 무역, 그리고 경영진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리스크가 더 높은 대신에 기대 수익도 높은 것입니다. 이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자본시장은 보편적인 룰을 깨고 상황이 뒤집어진 상황, 즉 채권보다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자본과 심리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상태인 거죠. 이게 세계 금융시장의 80%에서 90% 비중을 차지하는 현 미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 연출되던 시점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인 2007년과 그리고 닷컴 버블이 발생하기 바로 전 시점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증시에 심각한 낙관주의와 자신감이 팽창된 상황이죠. 단순히 과거를 보고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교훈을 돌이켜보면 그 안에 전통적인 지혜와 대책은 항상 보이는 법입니다. 지난번 컨텐츠에서 이 부분을 다룬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런 자본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이해하기 복잡하실 것 같아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난 컨텐츠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상과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의 폭락과 예견은 대부분 채권시장의 침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들고 잔치는 끝났다는 현실에 직면하면 그때부터 심각한 병목 현상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는 이유와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국채로 자금을 옮기면 증시는 장기적인 하방 운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주가 하방 운동과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는 비관주의가 시작될 때 더 많은 자금이 증시에서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고 주식의 매도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증시가 폭락합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발생됩니다. 사람들의 투자 소득이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때 연준과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면서 증시의 안전성과 확실성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적 순환은 자주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과 예측이 아닌 과거 역사에서 반복되던 일종의 사이클이라는 뜻입니다. 투자를 15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역사의 반복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분명 수긍하실 겁니다. 결국 투자는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요소와 수요와 공급, 즉 수급에 의해 좌우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은 논리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투자에서는 논리가 핵심이며 전부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워렌 버핏 지수, 역사적 최고점, 자본 상승률의 3배 속도와 같은 이상 신호들이 나오고 지금부터 미국 증시는 극도로 심각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라고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 자본시장에서 정확도가 매우 높은 선행지수와 신호, 그리고 이상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서 증시 폭락으로 발생하는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 꼭 예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 시장의 핵심 테마는 트럼프 취임 후 공약과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자국 화폐로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들이 채무 불이행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번에 임명된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단기 국채보다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금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채권 시장에 돈을 넣을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은행의 포트폴리오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막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에 지급할 이자를 기업에 대출해주기도 하지만 국채나 우량채를 보유하며 쿠폰을 받아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불합니다. 현재 미국 은행의 3분기 미실현 손실이 3,640억 달러, 대략 원화 540조 규모에서 5천억 달러, 대략 750조까지 미실현 손실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자본의 미실현 손실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율 개선을 위해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은행은 미실현 손실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IMF와 월드뱅크가 예측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두 기관 모두 사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IMF는 미국의 2.2% 성장률, 유럽의 1.2%, 중국의 4.5%, 한국의 2%대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미국의 1.8%, 유럽의 1.4%, 그리고 중국의 4.1%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시작하며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고평가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증시의 하방 운동이 시작되면서 언론에 이런 기사들이 도배되기 시작하면 모든 자금이 미국 국채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것이 미 국채 가격입니다. 2025년에 가격 상승이 가장 크게 예측되는, 그리고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미 국채라는 뜻입니다. 그럼 국채 가격이 오르고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야 다시 사람들이 증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무조건 미 국채입니다. 제가 증권투자 강의에서 경제와 투자의 다양한 부분과 분석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으니 댓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혹시 경제와 투자에 대해 진중하시거나 투자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